반갑습니다. 왜 다들 안 들어오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뭐냐, 어, 참, 월요일은 공부가 잘 안 된다. 별로 마음이 없다. 이해를 한다. 그런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별로 도움 될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근데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 그 다음에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에 절대로 안 쓸 수도 있지만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쓰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걸고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저기 평생 하지 않아도 돼. 어떤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필요한 시점까지는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시점이 끝나면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한다. 그래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럼 그 필요한 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자, 다시 정리할게. 지금 중간에 들어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공부가 어떤 게 있고, 그러면 이 필요한 부분들을 각각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맞는가? 또는 이 정도 하면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정도, 필요한 정도가 만족이 되는가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지? 선생님이 똑같이 부산의 사고를 졸업을 했잖아. 근데 그 부산의 사고를 졸업을 하고 부산의 사고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학교 들어오려고 2017년, 16년도 말 17년도 17년도 그렇지 16년도에 한진해운 망하고 잠깐 도서관 부산대 도서관 다녔거든. 그때 한 6개월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17년도 말에 또 배 내리고 이미 군대 끝나기 전에 배 내리기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16년도에 공부하다가 17년도에 한 번 더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양산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지. 얘기했지. 그때 오래됐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 원래 조선소 거제 쪽에 조선소 취업을 할까? 아니면 이제 일반 해양수산부 쪽 알아볼까? 학교 아니면 성급을 좀 가고 싶었는데 성급은 일단 선종을 무조건 탱커를 타야 돼. 그래서 컨테이너를 탔기 때문에 경력에서 이미 약간 좀 마이너스라서 이건 좀 내가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조선소는 가고 싶었는데 조선소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 그래서 내가 평생 조선소를 다니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가기가 싫더라고. 그렇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쪽은 일반 공무원 좀 마음에 안 맞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정적으로 맨날 컴퓨터만 하는 그런 공무원 하기 싫었어. 그래서 좀 활동적인 거, 현장 업무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었고, 학교는 모교니까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해양경찰 간부 시험을 한번 봐볼까. 동기들이 막 본다 하길래. 그래서 근데 간부 시험을 보려고 인터넷 강의를 막 알아보니까 뭐 형법하고 헌법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법을 봐야 되는데 책들이 막 이런 거야. 한 권에 개념서만 총론하고 강론이 있는데 총론도 이 정도. 그래서 그 첫 강의 1강을 한번 들어봤는데 막 들어보니까 난 사람 잡고 이런 거 약간 뭐 형사적인 이런 부분 안 와다. 나랑 성향이 안 맞더라고. 안 맞다. 오케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학교 쪽으로 이제 좀 더 좁히게 됐는데
학교 쪽을 이렇게 보니까 임용시험을 봐야 되잖아. 근데 교육학만 8과목이야. 교육학 한 과목 안에 한 시험 챕터 안에 8과목이 있어. 책만 해도 이 정도인데 와 이거를 나는 부산에서 하고 졸업했는데 나 말고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랑 시험 같이 볼 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친구들 공부할 때 항해, 선박, 운용, 선화운송을 공부했는데 나는 그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한 상태잖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지. 근데 남들이 1년 만에 끝낼 거 난 2년을 하자 그러면 좀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겠냐. 더 열심히 하자. 고민을 했던 그 찰나에 내가 만약에 미리 포기를 하고 다른 걸 했다면 또 다른 걸 하고 살고 있겠지만 아마 포기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있겠지. 아 그때 내가 도전을 한번 해볼 걸 또는 그때 내가 조금 용기를 가져볼 걸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애매하게 시간은 잘 흘러가. 친구 만나고 놀고 그냥 인터넷 하고 유튜브 보고 뭐 주말에 잠깐 놀다가 하면 시간을 잘 가는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좀 짧으면 나중에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월급을 받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거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좀 아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그거 했으면 지금 좀 뭐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좀 아쉬울 것 같아. 자, 그래서 너희들도 이번 시간 학교 이제 조만간 올 수도 있잖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학교 조만간 올 수도 있으니까 바빠지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봐봐. 고민을 하다 보면 고민한다고 답은 안 나오지. 정답은 안 나오는데 이제 대충 방향을 자꾸 정해지지. 우리 자이로 도크 들어갔다가 자이로 껐다가 다시 켜면 자이로가 방향을 찾는데 4시간 정도 걸린다잖아. 근데 처음에 자이로를 끌 때 자이로가 180도였어. 자, 그러면 180도를 적어놨다가 자이로를 다시 켤 때 180도를 입력을 해놓고 자이로를 켜면 4시간 동안 자이로가 진북을 찾아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으로 줄어. 4시간이었던 게 30분으로 줄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본적인 방향을 찾아놓고 시작을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일이 짧게 줄어든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자이로를 보니까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 거더라고. 자이로라는 기계는 전기를 넣어서 자이로스코프가 육자유도 운동을 통해서 진북을 찾아가도록 원래의 설정된 방향으로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잖아. 근데 그거를 꺼버리면 모든 기능이 셧다운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지. 근데 전기를 다시 넣으면 다시 돌아가면서 진북을 찾도록 하는 기능이 돌아와.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4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기본적인 자이로를 오프 하기 전에 끄기 전에 각도를 입력을 해주고 180도를 180를 입력을 하고 파워를 켜면 그게 금방 찾아가거든. 자, 그런 것처럼 고민이 짧은 상태에서는 노력도 적게 들어가고 훨씬 더 효율이 좋아. 근데 고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맨땅 헤딩한다. 예를 들면 부산에 서울을 졸업했는데 내가 처음부터 나는 빵을 만드는 게 하고 싶다 해서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해갖고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하고 나는 원래 제과 제빵을 하고 싶어. 그래서 유럽의 유명한 학교를 알아본다든지 배를 타는 기간 동안 돈도 모아놓고 해서 그거를 알아보고 간다 하면 훨씬 더 스타트가 빠를 수 있겠지. 시간도 줄어들고. 뭐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요즘에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유튜브 내가 좀 자주 보거든. 근데 나는 좀 재밌는 것도 보지만 좀 내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만 찾아봐. 내가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유튜브에 채널 이름인데 경북 투어라는 게 있거든. 경북 투어하고 그냥 딱 2가지인데 이 2가지를 좀 즐겨봐. 지금 잘 보이냐? 경북 투어하고 두 번째가 닥신팀인데 이 둘 다 의사거든. 의사 선생님인데 이
두 가지를 내가 왜 보냐면 닥신 TV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이게 좀 재밌어. 이 사람이 되게 젊은 사람인데 그 막 깝깝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 엄청 편하게 우리가 친구들하고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용어 있지. 그거 쓰면서 대화하거든. 그래서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거야. 병풍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전문의 시험을 전문의 전에 전공의 과정을 하면서 본인이 병원에서 실습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 근데 물론 전혀 다른 길이지만 배에서도 실습생 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전문이라는 거는 내가 시험 합격해서 내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거든. 근데 저기 실습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면허가 없잖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도 하고 엄청 힘들지. 잠도 못 자고. 그 비슷해. 엄청 잠을 못 자거든. 밤새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하는데 날밤을 새는데 배에서 보통 당직 중에 또는 사무실에 이렇게 전화가 오면 하루에 뭐 3-4통, 5통 전화벨이 한 번 울릴 때마다 엄청 노이로제 걸리거든. 전화벨이 한 번 울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띠리 하는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이 실이 다 울릴 정도로 막 전화가 와. 그럼 그게 왜 그러냐. 배에 전화기 졸는 소리가 커. 잠을 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24시간 응급실하고 그 병원에 당직을 서는 동안에 전화가 몇 번 오냐면 본인 당직 전화기로 전화가 몇 번 오냐면 전화가 60번에서 70번가 전화가 60번에서 70번이 와. 선생님 여기 뭐 환자 입원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주사를 어떻게 줄까요? 뭐 이 환자는 이런데 지금 잠깐 뭐 와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직 사관이지 말 그대로. 근데 전화가 이렇게 오니까 잠을 한숨을 못 자. 근데 이 사람이 절대적인 공부량은 초, 중, 고 하면 엄청나게 많겠지.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30대 초반이 됐는데도 전문의가 되기 전까지는 또 이런 고생의 과정을 치더라고. 근데 전공의 과정 하는 동안에 월급이 또 2-3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엄청 작지. 고생 엄청 많이 하는데. 물론 나중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고생을 하는 건데 이런 걸 보니까 딱 든 생각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구나. 그 다음에 결국에 노력을 하면 그 이후에 보상으로 다 돌아오는구나 하는 거.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나보다 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더 노력했고 근데 현실은 더 힘들어. 근데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거니까 좀 더 긴 안목으로 살 필요가 있겠다. 적당히 편하고 적당히 월급 받고 적당히 괜찮은 삶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겠지만 그 적당히라는 기준도 내가 다르고 너희들이 다르잖아. 사람마다 다를 건데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예전에 임용시험을 칠까? 아닌데 이거 어려우니까 미리 포기하고 다른 거 할까? 쉬운 거 할까? 라고 고민했던 게 엄청 우습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고작 그거 할까 말까? 경쟁률 보고 적당히 좀 편한 거 찾아가고 했던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 나도 좀 해볼 걸.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기 막 재밌는 거 많거든. 한번 봐봐.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요 얘기를 좀 짧게 했는데 너희들도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고 고민을 해라. 학교 오기 전에 뭘 해야 된다? 고민을 해라. 무슨 고민을 하냐? 나는 뭘 하고 싶은지. 그러면 내가 뭘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가 꼭 아니어도 돼. 뭐 예술을 하든 체육을 하든 뭐 유학을 가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다 괜찮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그 다음에 이거 하려면 내가 뭐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이 나중에 있겠지만 지금은 뭘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 쌤은 요새 그런 생각 하거든. 뭐 나도 처음에 대학원도 고민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업도 고민해보고 내가 지금 올해 이거밖에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평생 이것만 할까? 라는 고민도 해보고 아니면 여기서 준비를 해서 더 나은 곳으로 한번 또 가볼까? 내가 다 하고 싶은 건 더 없을까?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기다릴까? 그냥 시간이 가기만을 바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최적의 고민을 찾아가는 중이야.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하거든. 그래서 하물며 나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고민을 해야지.
뭐 단순한 고민 있잖아. 나는 이 정도 벌어서 부모님한테 이 정도 우리 집에 이 정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정을 해도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행도 주기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가방이나 시계나 내가 좋아하는 차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적어도 뭐 몇 년에 한 번은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얘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공부가 있으면 남을 도와주는 공부를 위한 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자기들에 따라 달렸는데 대학 진학을 안 한다면 대학 4년을 세이브할 수 있거든. 그러면 남들이 4년 뒤에 할 고민을 너희들은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인생이 재밌지. 왜냐하면 당장 내년 이맘때쯤부터는 본인이 선택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지 않을까? 내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고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네 마음이지만 책임도 네가 지면 돼. 아주 간단하지. 꼭 멋진 성공을 하지 않아도 돼. 돈 못 벌어도 예술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돼. 하지만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면 더 좋겠지. 아니면 나만 행복하고 주변 행복하지 않아도 돼. 그걸 선택해도 돼. 그거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 내가 한 선택으로 해서 나도 좋고 주변도 좋은 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만 좋으면 돼. 주변은 좀 다소 힘들고 주변은 나를 별로 반기지 않더라도 나만 좋으면 돼 라는 인생을 살아도 된다. 지금은 그런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수업 얘기로 가볼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만 데리고 오고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겠지. 레이더의 EBL과 VRM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이로 리피터 있지. 자이로 리피터를 가지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한 육지 물표를 방위선을 방위 각도를 읽고 그 방위 각도에 180도를 더하거나 빼서 그 반대 방위선을 끊으면 내가 있는 우리 배 위치선이 나오겠지. 세 가지 활용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그거 수행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전자해도의 라인 오브 포지션 기능을 가지고 내가 위치를 작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레이더 기본적인 사용을 다 할 수 있겠지. 레이더를 보고 영상을 판독할 수 있고 그 영상에 나타나는 것이 이거다 저거다. 내가 본 영상에서 보인 이것이 바로 내 눈으로 보이는 저거다. 야간 항해할 때 내 눈에 보이는 저 홍등을 보이면서 지나가는 선박이 이 선박이다 하는 거 파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육지에 보이는 등대 또는 산 보구리가 요거네. 그러면 저기서 내가 거리가 얼마니까 위치선 작도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위치선 작도. 자, 그래서 위치선에 대한 내용 한번 잠깐만 복습을 하면 우리 연안항해를 했던 내용들 중에 너희들이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 방위와 거리 이 위치선 두 가지 중에 정확도가 더 높은 건 거리야 거리. 알겠지? 그러면 위치선 나중에 작도할 때 요걸 좀 적어놓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리 1개 위치선과 방위 최소 2개.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1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요거 하나 했겠지? 자, 그 다음에 거리 2개 또는 뭐 거리 3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방위를 하나 했다면 거리는 2개가 돼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불가피하다 1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핵심 뭐냐면 방위만 위치선을 하지는 말자. 하지만 방위만 3개를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방위 2개만으로는 위치를 작도하지 말자. 그래서 최소 방위와 거리는 각각 1개씩 이상 하고 방위만 한 것으로는 위치를 내지 말고 거리와 방위를 개수를 조절하는 것은 그때의 주변 육지 물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주자 하는 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거리 정확도가 높고 방위는 다소 정확도가 낮아진다는 점. 방위에 의한
위치선이 정확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레이더의 수평 빈폭의 2분의 1만큼이 물표의 끝단을 확장시키는 오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평 빈폭의 오차가 100m다. 그러면 그 각각 양쪽으로 100m 이상 물표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치선을 작동하는 것은 약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거리를 무산시하되 거리와 방위를 각각 몇 개씩 조합할 것이냐는 너희들이 선택을 하는데,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건 방위에 의한 위치선 2개나 3개를 갖고는 위치를 웬만하면 하지 말자. 하지만 3개는 괜찮겠다. 하지만 2개 갖고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방위 2개 갖고 위험하니까 거리 하나를 꼭 섞어주자. 또는 거리 2개, 거리 3개는 오케이. 이 정도는 괜찮다. 자, 그래서 방위만 갖고 하는 위치선은 3개가 아니면 하지 말자 하는 거. 자이로 리피터 가지고 위치는 할 수 있겠니? 자이로 리피터 내가 봤어. 그러면 자이로 리피터의 섀도우 핀이 있겠지? 섀도우 핀과 육지 물표가 일치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자이로 리피터와 내가 눈으로 보는 육지 산이 있겠지? 산 또는 등대. 그것이 일치되는 시점이 있을 거고, 그 일치된 시점에서 내가 눈을 떠서 자이로 리피터에 해당되는 각도를 읽어주면 내가 본선에서 그 물표를 바라본 각도가 되겠지. 그러면 그 물표로부터 본선으로 위치선을 끄려면 180도를 더하거나 빼면 되겠지. 자, 이런 거 어려운 사람이 혹시 내가 만약에 본선에서 자이로 리피터를 240도로 물표를 관측했다. 그러면 그 반대 각도를 끄면 그 180도 더해. 180도 더하면 얼마 돼? 300. 420도가. 420도랑 각도가 있니? 없지? 그러면 360 빼. 60도. 그러면 160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바로 180을 빼도 되지? 180 빼면 이거 60도 아니야. 똑같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180을 더하거나 빼도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하나로만 해. 180을 더해. 더하면 올라가겠지. 360 이상 올라가면 360을 빼줘. 그러면 결국에 값이 똑같아지니까. 아시겠죠? 레이더 사용법 잠깐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릴 건데 내가 이거 카메라 들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그 부산항 입항하는 배경인데, 이쪽에 보면 여기 지금 태종대고 여기가 영도, 그래서 우리 학교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해군 작전사령부 있는 저쪽에 그 용호동 쪽이고, 여기가 신선대부두, 여기 간만 쪽이야. 여기 이제 벌크선인데, 대축척 소축척 모르는 사람 없지? 자, 대축척은 육지가 크게 보이는 축척이기 때문에 땡기면 육지가 더 크게 보여. 근데 너무 가까우면 안 되니까 소축척으로 조금 올릴게.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면, 숫자가 커지면 대축척이 아니고 그게 소축척이고, 숫자가 이렇게 내려가면 육지가 커 보이기 때문에 대축척이다.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자, 나라면 요런 걸 할 것 같아. 지금 방파제 끝단에 이렇게 좋은 아주 육지 레이더에서 보면 요런 애들이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지금 콘크리트로 구조가 돼 있잖아. 그럼 요런 애들 끝단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방위선 낼 수 있잖아. 그지? 삼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좋지? 이런 애들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들 기준으로부터 거리나 그 다음에 뭐 방위의 위치선 끄면 되겠지. 아주 활용하기 좋은 애들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5, 6도. 잠깐만, 5, 6도 맞나? 5, 6도 맞지?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렇게 된 애들 거리나 방위에 의한 위치선을 활용하기 아주 좋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끝단 된 애들. GPS는 이렇게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 자, 요거 인터피어런스 리젝션 해주면 동일한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선박에 의한 간섭을 줄일 수 있겠지. 다른 브릿지로 갈게요. 여기 지금 마우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봅시다. 이거 잠깐 켤게. 요거는 지금 저기 해운대 쪽에서 내려와서 부산항 입항해야 되는 간만 쪽으로 들어가는 배경이고, 요거도 소축척으로 줄여볼게. 대축척으로. 내가 헷갈리지 말아놓고 내가 헷갈리네. 됐죠? 지금 됐고, 이 선박이 여기 5, 6도 쪽 그
뭐냐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 간만으로 들어가겠지. 이쪽에 합격 있고 그다음에 자 봅시다. 인터피어런스 리젝션으로 꺼주고 그 다음에 축척을 스케일을 좀 줄이고 오프센터에서 뒤로 빼고요. 벡터 길이가 너무 기니까 보기 싫죠. 15분 돼 있는데 이거 좀 줄일게요. 벡터 길이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해면 반사가 좀 심하지.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어느 정도 지금 물결이 이제 웨이브가 좀 있지. 이것까지 지금 반영이 되는 거야. 여기 물결이 웨이브에 일어나기 때문에 해면 반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요거 C 클러터 조금 올려가지고 줄여주고 줄여주면 되겠죠. 너무 많이 줄이면 전방에 있는 북이나 소형 물표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만 줄여야 된다.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안 된다. 이서 조정할 때는 잡고 드래그 좌클릭으로. 자, 이 정도 조절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EBL과 VRM을 쓸 겁니다. 자, EBL 클릭하면 이렇게 활성화되죠. 045도짜리가 하나 뜨는데 045도를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를 누르고 좌클릭으로 잡고 쭉 당기면 안 돼. 잠시만. 당기면 당겨지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렇게 육지 끝단, 요 방파제 끝단에다 걸치면 252.7도가 되는데 방파제 끝에서 본선을 관측한 각도면 180도 반대로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기준점을 나는 데려갈 겁니다. 얘를 다시 반대쪽으로 좀 옮겨놓고 나는 얘를 중앙을 잡고 요렇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나는 과연 몇 도에 있었느냐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072도짜리 방위선을 끄면 하나 나옵니다. 072도 나오죠. 자, 이게 바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도 레인지를 좀 줄여주시고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VRM을 죽이고 다시 켜서 밖으로 이렇게 뺀 다음에 얘를 072도에 그대로 세팅을 해주고 나는 두 번째 방파제로 끝단으로부터 해당되는 위치선을 긋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VRM과 EBL을 이용한 교점이 하나 탄생을 했고 이것을 본선의 위치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더 당겨줘야 되겠죠, 센터로.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처음 과정이 뭐냐 하면 처음에 본선에서 이 방파제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시고 이 측정된 거리가 2.1마일이었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줄여주겠습니다. 줄여주고 이 중심을 방파제 끝으로 데리고 가서 2.1마일에 해당되는 원을 쫙 VRM을 늘리면 2.1을 늘리면 교점이 탄생하죠. 순서가 뭐다? 본선 어디 있을 거라고 측정 GPS를 우리가 켜긴 했지만 사실은 이 지점 우리는 꺼버리고 해야 되겠죠. 자, 테스트 할 때는 꺼버리겠습니다. GPS를 꺼버리면 본선이 달리면서도 측정된 위치가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럼 GPS 껐습니다. GPS 껐고 내가 본선 기준으로 거리와 방위를 측정하고 그것으로부터의 거리와 방위를 재면 만족하는 점이 나오겠죠. 그것을 재야 됩니다. 본선에서 2.1마일을 쟀고 그러면 그 기준을 데리고 가서 2.1마일을 VRM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잰 각도 있겠죠. 그것을 반대 180도를 반대로 한 각도를 기준점을 잡아줘서 쭉 데리고 오면 얘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처음에는 항상 본선에서의 거리와 방위가 얼마인지를 잰 다음에 각각 기준점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다시 내가 잰 것을 반대로 각도를 해주고 거리는 그대로 해주면 만족하는 점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겠죠. 수행평가할 때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것들을 자, 오늘 순서만 보여줄 테니까 파악을 해두세요. 자, 옵션에 잠시만요. 자, 툴에 들어가서 툴에 이거 좀 수행평가 할 거니까 순서를 적어두세요. 툴에 들어가서 포지션 라인 있죠. 포지션 라인에 들어가서 자, 지금 2포인트, 3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개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2포인트를 이용해서
뉴 베어링을 클릭하시면 get 커서를 하시고 get 커서를 포인트 차트 오브젝트 잡으라 하죠. 자, 그러면 요 포인트에서 우리가 2.1마일을 잡았죠. 누르고 지금 라티튜드, 롱기튜드 찍혔는데 여기서 키보드로 2.1마일을 엔터 해보겠습니다. 네. 엔터를 하고 다시 해볼게요. get 커서. 아, 죄송합니다. 뉴 레인지로 해야 되는데 실수. 다시 뉴 레인지로 하고 요거 레인지를 2.1마일을 찍으면 되는데 2.1마일 찍혔죠? 2.1 나우티컬 마일 찍혔죠? 여기 레인지나 베어링이 둘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뉴 레인지나 뉴 베어링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리에 의한 위치선, 방위에 의한 위치선. 그래서 get 커서를 하시고 기준점을 이걸로 했는데 이걸로 잡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실수가 버리면 위치선 다르게 납니다. 쫙 하면 지금 10시 11분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안 맞는데 그래서 위치선이 거리에 의한 게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할 줄 알겠죠? 이 순서 기억하세요. 어디로 들어간다? 툴에서 포지션 라인으로 들어가서 뉴 베어링이냐 뉴 레인지냐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잡고 입력을 해도 되고 입력하고 기준점을 잡아도 됩니다.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리어 올 하게 되면 지워져 버리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종래에 종이 차트에 하단 위치선 작도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오늘까지 했던 내용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댓글 다 다시고 수행평가 준비를 좀 잘 해주세요. 우린 평가가 그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그 두 개로 평가를 할 거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뭐다? 레이더 사용, 그 다음에 엑디스까지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 평가는 제가 과제를 차트에 내줄 거고 두 번째는 팀별로 평가할 거다 하는 점. 그래서 최종적인 이번 학기 마무리가 될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레이더를 내가 조금 더 자유자재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치도 낼 수 있고 충돌의 위험도 파악할 수 있고 레이더 영상에 나타난 물표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일치시킬 수 있는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레이더 영상에서 이것이다 하는 거 익힐 수 있도록 좀 더 숙달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정리를 잘 해주세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